많은 사람들이 도덕경을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노자가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 그 이치에 합당하게 살면 해가 없지만 이치에 거슬리면 우주의 작용이 결과적으로 해가 되어 큰 손해를 입는다는 뜻에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의 세계하고 우주의 이치의 세계하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주의 이치의 세계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놓은 것이 노자의 도덕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도덕경을 강의하기에 앞서 먼저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인생이나 또 현명하게 사는 방법 또는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는 점이 궁금한 사람은 이 강의가 매우 흥미롭겠지만 그저 단순히 재미로만 들으려는 사람은 골아프다 하면서 듣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를 주의 깊게 들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지구의 인간이 생각한 삶의 애환과 희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껴서 흥미를 점점 더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상사문도 근위행지, 중사문도 약존양망, 하사문도 대소지, 불소불족 이위도.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으뜸 가는 선비는 도를 듣고 힘써 행하며 중간 선비는 도를 듣고 있고 없음을 의심하며 아랫 선비는 도를 듣고 크게 웃나니 그가 비웃지 아니하면 도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흥미있고 관심있고 또 이렇게 들은 대로 해야지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상사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으뜸 가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중간 사람은 과연 저럴까? 왜냐면 현상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의 이치라는 게 저게 정말 저렇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중간쯤 되는 레벨에 있는 사람이고 골 아프다 그러면서 그래 너나 잘 사시오 이러고 돌리는 사람은 크게 비웃나니 그가 비웃지 아니하면 도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비웃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입자의 세계라고 합니다. 입자 아시죠? 조금 알맹이들 입자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리고 지구 밖에 보이는 저 수많은 별들도 모두 입자가 뭉쳐진 입자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입자들 가운데 우리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끼리 이렇게 사람끼리 있으면 모르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바닷가에 가면 여름에 썰핀 타는 사람들 가까이서 보면 다 사람 같은데 거리가 떨어져서 보면 저 무슨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저 별들의 세계에서 보면은 얼마나 하찮은 아주 조그만한 그런 미생물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입자들 가운데 우리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에 살던 모든 지구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도 미물이라고 하면서.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양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인도는 물론 서양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서양은 동양과 달라 모든 것을 의인화시킨 점이 다르다면 다르지만 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일들이니까 잘 몰라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헷갈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몰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원래 석가모니 이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브라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뭐 흔히 브라만교, 브라만 가는 거. 브라만이라는 내용은 뭔지 일단 따지지 않더라도 일단 그런 것들을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만 계급이 이 왕족 계급보다 위에요. 석가가 태어나기 이전의 인도는 브라만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브라만은 우주 최초의 세계를 수냐라고 하며 또 인간이 자기 본성을 터득하는 것을 아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냐 상태에서 우주 스스로 작용을 펼쳐 삼라만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브라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브라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뭐 물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그 원래 만들어진 세계는 아트만이고 그 아트만의 세계는 수냐로 생겼으며 그 수냐로부터 작용이 일어나서 이런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것을 브라만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석가 시대에는, 즉 석가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붙다라고 그러죠. 붙여. 또 수냐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또 브라만을 열애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이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뭐 부처나 열애나 이런 것이 석가모니가 말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우리 금강경에서도 배웠죠. 그런데 원래 그 전부터 브라만 시대에도 그렇게 브라만이니 아트만이니 하는 것이 다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 열애고 아트만은 부처예요. 수냐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고. 그리고 이것을 중국의 노자는 아트만을 하늘, 수냐를 텅빔, 그리고 브라만을 자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연. 저절로 작용이 난다 이거예요. 인위적이지 않고 그 자연이고, 그 다음에 텅 빈 세계를 수냐라고 하고, 아트만은 그 텅 빈 세계의 하늘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틀려서 그런 거지 내용은 다 이게 이 얘기고 그게 그 얘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라만교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때 석가모니는 불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불교가 먼저고 브라만이 나중인 것 같기도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브라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석가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용어를 바꿨으며 또 오늘날의 용어는 또 다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는 이와 같은 세계를 자, 아트만을 소자, 소립자 할 때 소자입니다. 수냐는 즉 제로지대입니다. 수냐를 빌공자예요. 그리고 브라만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는 자비할 때 자자입니다. 이 소라는 것은 만물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우주 최초의 상태, 즉 기를 말하고, 이 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없는 것 같다고 하여서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 상태에 있는 에너지는 스스로 작용을 펼쳐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 된다고 하여 자라고 합니다. 자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것은 자기인데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작용이 일어난다는 게 자입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사랑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공자는 곧 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 소공자는 이렇게 우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셨죠? 예.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소공자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공녀 소공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알고 보면 이렇게 거창한 이름입니다. 소공자라는 뜻이. 나는 지금까지의 성현들과 다르게 인간을 넓은 우주 속에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의 사람들과 나와 다른 점이에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나는 사람이 자연을 움직여, 지금 노자가 말한 자연을 움직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자의 가르침이 됐던 석가의 가르침이 됐던 그 누구의 가르침이 됐던 나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자연을 움직여서, 자연을 움직이면 그게 인위적인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하니까 인위적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도 자연을 움직여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 최초의 상태를 제로지대라고 합니다. 수냐죠. 그리고 제로지대는 세 가지 형태를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은 지금까지는 거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부터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은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자연을 움직여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하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라고 하는 기입니다. 이것을 서양에서는 에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를 일으키는 온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다가 세상은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로지대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거나 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 두 가지 작용이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작용과 또 끌어당기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이 기라고 하는 그 입자들을 뭉쳐 놓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체가 되고, 그 별도 되고 달도 되고 이런 천체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체가 되고, 다시 뻗어나가는 작용이 그 물체를 부숴버리면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수냐로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제도 이렇게 생겼고 그제도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이 항상 동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끌어당기는 작용에 의해서 저렇게 형체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멎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모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 보이면 입자, 또 흩어져서 움직이면 파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입자라는 것하고 파동하고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마음은 그 바탕이 기라고 하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서 이 바탕을 터득하면 브라만들은 아트만이라고 했고 석가는 부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이와 같은 바탕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기는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모든 물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되돌아가는 게 움직이는 작용이 여러분들 다시 부셔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작용이 눈앞의 세계를 끌어오면 우리 몸은 오관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눈을 뜨고 앞에 걸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눈앞의 것을 끌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보이는 거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리가 들리면은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바깥의 소리를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귀를 꼭 막아도 여러분들이 코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거를. 그것은 여러분들이 끌어오는 에너지가 끌어온 것을 육체 안에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들은 내용은 우리 마음 안에 저장이 됩니다. 끌어온 게 와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는 또다시 뻗어나가는 작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멎어 있는 마이크 안에도 움직이는 작용이 있듯이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 작용 안에는 또다시 뻗어나가는 작용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이 동시에 있는 것을 나는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이 아프락사스의 원리를 태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태극은 서로 상반되는 성질의 것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라는 뜻이 태극입니다. 이 끌어당기는 작용이 눈앞의 세계를 끌어오면 그 안에 뻗어나가는 작용은 이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작용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체를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듣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의식을 자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이 본 것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집어넣고 그 안에서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작용을 의식이라고 하고, 또 이와 같은 의식의 하나의 체, 나는 하나의 체니까 하나의 체를 자의식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의식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보고 듣고 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할 때 나는 자기 자의식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의 자의식은 눈앞의 것을 보아도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면 봤어. 저거를 봤는데 생전 처음 본 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 걸 통해서 저것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앞의 걸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거의 다 틀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의식은 예전에 보고 들은 기억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한 게 하나 떠왔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겠어? 옛날에 봤어. 자기네 부엌에 가면 있어. 저거 비행 접시다. 이런 거예요. 처음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붙인 게 비행 접시예요. 다 그런 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보거나 처음 듣는 소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의식은 과거에 아는 것을 통해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일 것이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유추는 곧 추측과 비슷한 것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걸 비행접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저 비행접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이 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 관념 아니면은 과거에 보았던 것 다 그 안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경전이 바로 이렇게 추측되어져 있는 관념과 자의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강의가 재미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강의를 여러 번 들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 어르신 말씀이야.
근데 처음 자의식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이런 거 처음 들어보면은 뭔 소리야 이러고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과거가 내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재밌는 것입니다. 내 말이 재미없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면 재미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미디언이 훌륭한 코미디언이 코미디를 해도 그 나라 말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나도 옛날에 누군가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A석이라는 자리를 돈 주고 사줬어요. 굉장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양 코미디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코미디는 얼굴만 표정만 봐도 재밌는데 그 멋있어서 신사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뭐라고 묻는데 뭐라고 말만 하는데 사람들은 막 웃는 거예요. 아, 난 지루해서 나 혼자 어떻게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선 저 사람 얘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중간에 막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재밌나 봐.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거기가. 역시 그 사람이 코미디언이더라고. 내 동업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가 재밌다 그러면 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소리야 하면서 채널을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의식은 새로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곧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트만을 터득한 사람은 아트만의 실체를 알 수 있지만 아트만을 이해한 사람은 그 이해가 관념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속가도 내 이름뿐이니라 그것은 그게 아니고 없다 그러면서 중생도 없고 뭐도 없고 중생 앞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성현들은 이와 같은 자의식의 관념과 전쟁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경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전부 다 우리 사람들한테 일단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수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 자체가 이미 수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수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관념과의 전쟁이 바로 성현들이 한 업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리고 정지해 있는 모든 물체도 나름대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또한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이 자의식이라는 것이 되었다면 반대로 뻗어나가는 기운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프락삭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움직이며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뻗어나가는 기운이 우리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래서 자의식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아라면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아는 이렇게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뻗어나가거나 또 마이크가 움직이는 파동 그리고 세상 모든 뻗어나가는 기운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거 다르고 얘 다르고 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우주에서 나오는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기운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은 내 거지만 이 마이크가 움직이는 거, 이 뻗어나가는 이 힘, 또 우리 마음이 뻗어나가는 힘, 이 물체가 움직이는 뻗어나가는 힘, 그것은 다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우주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몸을 지키며 뻗어나가는 우주심의 그 핵심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심이라는 말은 잊어버려도 영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의 결정체입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자의식이 의식이라면, 생각하잖아요. 의식이라면 이 영혼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아로서 무의식입니다. 얘는 자체가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뻗어나가기만 하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영혼이 하는 일은 무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식이 오간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몸 밖의 세상을 감지한다면 영혼은 의식은 없으나 7가지 기능을 통해 눈앞의 현실 세계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앞을 본다, 그래서 느껴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서 보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거를 통해서 또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이 혹시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틀리는 게 원칙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직접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직접 느끼는 그것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파악하는 기능을 기감이라고 하며, 기감에는 직감, 육감, 영감, 예감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못해요. 근데 갑자기 내가 피했어, 이렇게. 뭐가 픽 날아갔어. 이건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육감이라고도 하고 직감이라고도 한다. 육감이라는 것은 육체의 오감 외에 6번째다라는 뜻이고 직접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심을 통해서, 물체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주심을 통해서 저 별이 움직이는 느낌을 미리 내가 여기서 감지받았다. 그럼 그게 영감이에요. 또 우리가 보는 세상은 마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래 우주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걸 미리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예감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감, 즉 직감, 육감, 영감, 예감 같은 것은 기감이라고 한다. 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여기 말로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들도 지금 관념적으로는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면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이라는 말은 곧 변화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따라서 내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봄이 오면은 싹이 나고, 또 여름이 되면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남는 것은 세상이 변하면 나무도 변했다. 이런 것을 수동력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이 성현들은 뭐 석가가 됐든 뭐 노자가 됐든 그 모든 성현들은 수동력적으로 세상을 논해왔습니다. 오늘부터 강의할 노자 역시 이와 같은 수동력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움직임에 거슬리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의 무위자연입니다. 어쩌면 입자의 세계에서 보면 이 말은 매우 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것이 여러분들한테 덮치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노자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동력적인 것을, 그 우주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하라 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성현들의 가르침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움직이면 세상 또한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세상이 움직이면 내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여도 세상은 변합니다. 이렇게 나를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것이 수동력이었다면 이거 능동적으로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자연을 움직여 세상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년들은 전부 다 수동력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저러니까 어째라, 저러니까 어째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부터 나 얘기하고는 틀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사실 도덕경을 강의하지만 내 이야기에 주안점을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크기가 있고 또 무게가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거나 부숴버려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상대성이 존재하며 큰 것, 작은 것 존재하며 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세계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큰 것이 오면 어떻게 된다, 작은 것이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주로 공자예요. 노자는 자연의 세계를 공부했다면 공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현상세계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공자이며, 공자는 이와 같은 현상세계를 정리해서 주역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64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물론 기운이 움직이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 그리고 현실을 유추해서 판단하는 관념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그리고 유추해서 생각하는 관념, 이렇게 관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년들은 관념과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갖고 인간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걸 보아라, 못 같지 않느냐, 저거 봐라, 바람을 봐라, 못 같지 않느냐. 노자의 말도 주로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동 쪽은 별로 얘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이 파동의 세계를 많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노자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자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말한 사람이라면 노자는 그 현실 이전에 자연의 세계를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노자를 일컬어 하늘을 나는 용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용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는데 용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날 뿐이라서 바로 노자를 갖다 용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 자연을 말할 뿐 그 자연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선 얘기했지 자연을 움직이자라고는 노자는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자의 말 가운데 천법도 도법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법도 도법자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해가 가요? 갈 것 같으면서 안 가죠. 이게 왜냐면 노자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식으로 설명하려니까 알고 보면 참 묘한 말인데 얼핏 들으면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그것도 전부 다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서로 지금 다른 이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 하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보이는 하늘은 뻗어나가거나 끌어당겨 움직이는 작용을 본받고 이게 도예요. 또 이와 같은 작용은 누가 했는지 모르게 벌어지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게 직접적으로 해석한 건데 이해가 가요? 왜냐면 노자의 한 말은 쌍방이 다시 동시에 들어있어요. 이걸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보이는 하늘은 뻗어나가거나 끌어당기는 작용이 움직이는 작용을 본받고 또 이와 같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뻗어나가거나 끌어당기는 작용은 누가 했는지 모르게 벌어지는 자연을 본받는다. 왜냐면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늘은 뻗어나가거나 끌어당기는 작용을 본받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상은 이 수냐라고 하는 세상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하늘과 같은 것인데 그 안에 육각이라고 하는 세계가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서 뻗어나가거나 끌어당기는 작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세상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다 하늘이 그러는 줄 알고 있어요. 하늘 안에 얘가 들어가야지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뻗어나가거나 끌어당기는 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거나 끌어당기는 작용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칙, 법칙 같은 것이 도예요. 예. 불교에서 말하면 법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은 또 자연, 스스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벌어지는 그 자연을 또 본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은 세상 모든 작용은 우리가 모르는 우주에 의해서 벌어지며 그렇게 벌어진 작용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오감 또 우리의 생각 이런 것으로 알 수 없는 세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에서 벌어졌고 그 세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지금 이 테이프를 거듭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노자의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주 최초의 제로지대를 말하고 도는 그 작용을 뜻합니다. 결국 우주는 도라는 작용을 통해 자연적으로 세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이와 같은 우주의 작용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에 부응해서 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행동 지침입니다. 노자의 행동 지침은 곧 이렇게 자연의 우주의 작용에 거스르지 말고 자연에 부응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자의 덕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도라는 것은 우주가 벌어지는 작용이고 또 그 작용에 거슬리지 말고 부응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덕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자의 모든 경전을 도덕경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의식이 끌어당기는 기운 속에 또 다른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생겨났다면 자의식이 의식하는 것이 또 뻗어나가는 영혼 속에는 또 다른 기운인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 안에 뻗어나가는 것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 안에 지금 뻗어나가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면 뻗어나가는 것 안에는 또 끌어당기는 힘이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의식과 영혼은 결국 같은 아프락사스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또 하면 그 생각은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된다는 건 거기 파인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꾸 같은 생각을 하고 또 하면은 그것이 영혼 안에 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렇게 각인된 파장을 영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주심이라고 그랬죠? 우주심이기 때문에 그 파장을 전 우주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파장의 입자를 만나서 끌어당겨 옵니다.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세상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영혼의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가 원래 영혼의 사이코애널리시스 이런 거 전부 다 영혼,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우주의 작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거지만 이것은 우주의 작용이지 인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했죠. 우리가 자연을 움직이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자연을 움직여 세상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피하지 말고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바람도 막을 수 있어요. 비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파워를 또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 선조들 가운데는 이것을 예언해 놓기를 이런 것을 천지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지수단은 옛말 말이고 요즘 말로는 사이파워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자가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했다면 나는 사람이 도를 본받아 자연을 움직여 세상을 다스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은 대부분
자신이 간절히 생각하고 원했던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살고 있는 집, 또 결혼한 배우자, 또 몸 담고 있는 단체 등 이렇게 원했던 것이 현실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싸이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리고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 그와 같은 집을 사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집을 만나서 거기 살고 있습니다. 또 나는 이런 차가 좋다, 그런 사람은 끝내 그 차를 삽니다. 샀든지 뭐 구했든지 누가 줬든지 자기 수중에 있어요.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싸이파워가 끌어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생각을 파동, 우주심을 통해서 싸이파워가 끌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 또한 자연의 힘으로 우리는 싸이파워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싸이파워는 전 우주에 퍼져나가는 우주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싸이파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싸이파워나 저 사람 싸이파워나 파장은 다 똑같은 우주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체는 틀려도 능력은 같은 능력이라고 해서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싸이원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공자가 칭찬했듯이 대단한 통찰력을 지닌 경전입니다. 아쉽다면 그 시대의 노자가 싸이파워를 말했다면 아마 지금 세상은 눈부시게 풍요로운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 안에 생각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각인된 것은 여러분이 원하든 안 원하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교양학적으로 얘기하면 안 들어요 바람들이. 옛날에 장희빈이라고 있었어요. 장희빈이 인형왕후를 죽이려고 밤날 그 지푸라기 같은 걸 만들어서 바늘을 찌르면서 죽어라 그랬어요. 죽어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라가 영혼에 각인되면 영혼이 뭘 불러드리겠어요? 그래 죽어라 이년아. 이래가지고 장희빈이 죽었어요. 본인이 불러드린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줬다라고 하지만 그걸 불러드린 게 본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고 뭐 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불러드린 거예요.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싸이파워 세계를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 강의를 우주의 작용과 또 인간의 고심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싸이파워를 통해 기적과 같은 현실을 창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도덕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